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김석은 대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신규 원격 훈련 기관 LMS 점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 제가 직접 만나 뵌 분들도 계시고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인사를 드린 분들도 계신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격 훈련 시장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발전되고 성숙한 원격 훈련 시장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 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원격 훈련 모니터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원격 훈련 실적과 올해 우리 센터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 박상균 대리님께서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총 4개 사업의 원격 훈련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목표에 맞게 원격 훈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원격 훈련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인원은 총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관 서버와 연결된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시스템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니터링 결과는 원격 훈련 제도 개선과 리스크 예방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원격 훈련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인 훈련 기관, 훈련 과정, 훈련 장비, 훈련생 등 주요 요소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센터에서는 훈련기관 관계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소통 간담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셔서 원격 훈련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훈련기관 입장에서의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 중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컨설팅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큰 이슈든 작은 이슈든 상관없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훈련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원격 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 사설 훈련 기관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증받은 훈련 기관입니다. 따라서 훈련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원격 훈련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원격 훈련이 매우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2017년 8월 누계로 사업주 훈련의 원격 훈련 참여 인원이 약 154만 명입니다. 이는 2016년도 전체 참여 인원 140만 명을 크게 초과한 수치입니다. 연말까지 합하면 약 24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처음으로 원격 훈련의 참여 인원이 집체 훈련 참여 인원을 역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격 훈련 기관 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약 130여 개의 원격 훈련 기관이 있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약 170개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중에 신규 원격 훈련 기관은 44개 기관으로 전체의 4분의 1이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원격 훈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기간 LMS 데이터와 공단 모니터링 데이터, 그리고 HRD 내 데이터를 일원화하여 HRD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신고 중 실시신고와 수료보고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데이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훈련 기관에서 전송한 모니터링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 에이전트를 개발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개선하고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캡처 시스템도 개선해서 월말에 시험이 몰릴 경우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4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빈 곳에 필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인증입니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수단은 현재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범용 공인인증서 인증 3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인증이라든지 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통한 확인은 현재로서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훈련 기관의 LMS에는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 2개 기능이 동시에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에 불과한 훈련생은 꼭 불편하시더라도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응시 관리입니다. 재응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현재 화면에 보이는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재응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훈련생 인지 부족이나 개인 실수로 인한 재응시는 불가합니다. 재응시 사유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PC 오류와 응급 상황 발생입니다. 이런 부득이한 재응시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훈련생이 재응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구비한 후에 훈련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 훈련 기관에서 재응시 조치를 하시고 조치 내용을 임원 홈페이지에 재응시 관리 메뉴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129번 게시물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강 확인 문자 발송입니다. 훈련 기관에서 HRD넷에 실시 신고를 할 때 훈련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는 훈련 기관에서 입력한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서 1666-3854라는 대표 번호로 수강 확인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 결과를 분석해서 수강생이 수강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하였고 HRD넷에 수료 처리되었으나 모니터링 데이터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훈련 기관에서 훈련생이 정상적으로 수료했다는 것에 대해 증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 신고할 때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문자로 받게 되면 악성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또 지금까지 여러 번 악성 민원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정확히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생이 잘못 응답하여 수강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수료 여부가 확인이 되면 따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2가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혹시 여기 LMS 운영자 분들 오셨나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LMS 운영자다. 그 시스템 관리자분 오셨나요? 시스템 관리자? 네, 저분은 2번 다 드시네. 지금 LMS 운영자 분도 아니시고 시스템 운영자도 아니시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훈련기관 대표분들이신가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약간 이제 시스템적인 내용인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오셨을 건데 이렇게
별로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그 못 알아들을 소리 해서 괜히 이제 졸음만 유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시게 되면은 그 훈련 기간 그 LMS 시스템 운영하는 그런 외주 업체의 호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그 훈련 기관 그러니까 LMS 운영 업체한테 정확하게 지시를 주시기 위해서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 시스템 유지 보수를 이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직접 시스템 운영 인력이 있으신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외주를 주실 거지 않습니까? LMS 그렇죠? 그러니까 LMS 외주 업체하고 계약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정책 부분이 계속 변경되고 또 요번에 저희도 에이전트를 또 변경해가지고 신 에이전트라고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그 외주로 하실 때는 비용 발생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부 직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냥 직원한테 시키면 되는데 이게 외주 직원한테는 돈을 주면서 발주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하실 때 어느 부분까지 이 유지 보수에 포함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그런 분쟁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희한테 전화 와요. 뭐 에이전트 교체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을 달라는데 정당한 가격이냐 뭐 이런 전화 오거든요. 저희는 모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산업협회 같은 데 가보시면은 그런 그 인건비나 이런 그 비용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청구하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업주 직업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시스템은 이제 자동으로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왜 자동 수집할까요? 그러니까 훈련 정보를 굳이 수집해서 뭐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훈련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모니터링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충 시스템은 이런데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쪽 이제 훈련기관 쪽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훈련기관 웹서버에 이제 그 LMS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DB 서버가 연동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훈련생이 웹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수강을 등록하고 학습을 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DB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 그 에이전트 저희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면은 트리거라는 애를 이제 설정을 하시게 돼요. 그 트리거를 설정된 트리거를 통해서 자료가 저희 자료 수집 DB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에 자료 수집 DB 쪽에 수집되어 있는 애를 자료 수집 에이전트가 모아가지고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 쪽으로 넘기고요. 저희는 그거를 보관해뒀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드립니다. 피드백을 드리고 또 부정감시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제 캡차라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그 훈련기관에서 저희 아무도 이제 감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그 DB에다가 이제 훈련 기록을 쫙 이제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돈을 청구해서 얼마 하여튼 이렇게 그 받아가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예방하기 위해서 캡차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훈련생들이 그 막 이렇게 꼬부라진 글자 같은 거 보고 입력을 해야 돼요. 컴퓨터가 알아보기 가능은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주 뭐 구글의 유명한 엔지니어 이 정도가 돼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캡차 인증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석은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신 ACS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전체가 다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고요. 훈련기관 시스템하고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별표를 2개를 했는데 트리거하고 캡차 인증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전트에서요. 그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까 신 에이전트 전에 이제 구 에이전트가 지금 운영하려면 구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김석은 대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크게 부담되시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책이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듣고 얼른 만든 건데요. 트리거 설치하고요. 이 에이전트 설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트리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거의 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라는 저희하고 통신을 하는 일종의 백도어예요. 그래서
그 저희 쪽에서 데이터를 달라고 에이전트한테 요청을 하면은 에이전트가 그냥 DB에서 데이터를 쭉 빨아올려 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건데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싹 교체하면 됩니다. 새로운 걸로.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개발 업체가 또 이제 이상한 얘기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던데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하시려면요, 저희 임원 사이트에 imon.hrdkorea.월.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그 모니터, 그러니까 전자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이런 뜻으로 모니터라고 이제 이름 지은 건데요. 그걸 줄여서 임원이에요. 그래서 M1 사람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사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임원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약관에 동의한 후에 이제 그 회원 가입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 설치 및 테스트에 가서 다운로드 및 설치 가서 요 필요한 에이전트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설치하시다가 힘드시면은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신규 에이전트 관련돼서는 저희도 아직 뭐 매뉴얼이나 이런 거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들이 상주해 있거든요. 그 엔지니어들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꼭 이쪽으로 전화하셔야 돼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안 됩니다. 052-714-8337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매뉴얼을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 번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나는 시스템 담당자가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이러닝 쪽에 발을 들이셨으니까 그 조금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이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요 4개 받으셔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그 수시로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떤 걸 수집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총 이제 7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뭐 그 수강 후에 만족도 조사하는 그런 부분을 수집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7개 테이블은 훈련 절차하고 딱 1:1 매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등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업을 회차를 추가한다 그러죠. 네, 회차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회원을 등록하고 수강 등록하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로그인한 기록하고요. 회원들이 학습한 기록하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이제 수강 처리가 된 이런 그 일련의 절차의 데이터들이 갱신 방식, 누적 방식으로 저희 쪽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갱신과 누적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보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에 이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쳐요. 다른 데이터하고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제 트리거를 통해서 아까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트리거라는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기능이에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리거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트리거에 요 이제 내용들을 넣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어딘가에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저희 시스템에 그러니까 모니터링 시스템의 임시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는데 그 해당하는 칼럼들 목록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값을 넣을지를 쭉 밑에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쭉 설정을 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요 3개입니다. 요 3개. 뭐 다른 건 틀려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 코스 에이전트 PK라는 거는 과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키 값이고요. 그다음에 클래스는 회차, 그다음에 유저는 사용자겠죠. 그러니까 수강자. 이렇게 3가지의 키 값이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은 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요 3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꼭 잘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그 쓰레기 데이터를 열심히 보내던 어떤 훈련 기관에 설정된 상태를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정 정보, 수업 정보, 회원 정보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있고요. 이 수업 정보에서는 UID라는 수업 키로 보냈어요. 그 설정이 그렇게 돼 있던 거죠. 근데 수강 정보에는 IDX라는 애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뭐 테이블마다 이름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는 열심히 들어오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개설되지 않은 수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저희 DB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버립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과정 정보를 틀렸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개설된 모든 회차의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과정을 수강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제 트리거 얘기는 다 끝났고요. 캡차 서비스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PK 값들 중요합니다. 이 트리거 실컷 잘해놓고 이 캡차에서 잘못해버리면은 저희가 이제 분석 결과 피드백에서 맨날 수천 건씩 날라가요. 캡차 인증 안 하셨네요. 이렇게 날라가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무리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사람의 캡차 인증한 기록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 PK 값이 안 맞으면.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요 캡차 서비스에만 있는 앤데 그 이밸류에이션 코드라고 해가지고 평가 구분 코드가 있어요. 요거 이제 진도, 시험, 과제, 진행 평가, 기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거 잘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자료는 오류가 발생하면 이렇게 오류 알림 메일이 매일매일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일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아까 로그인 없음, 캡차 없음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뭐 없다 계속 불평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팸 등록하지 마시고요. 네, 제발 스팸 등록하지 마시고요. 저기 그 모니터링 시스템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월별로도 분석을 해서 보내드려요. 그 월별로 분석해서 보내드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이제 소명을 저희가 요즘에 이제 하도 자주 하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지겨워서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고용센터하고 같이 방문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렇게 운영 현황 조회로 들어가시면요.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갔는지 조회해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엄한 자료 가져갔는지 한 번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러 자료도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것들 보시고 에러 자료가 있으면은 유저나 과정 정보나 수업 정보에 에러가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거 항상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명을 이렇게 등록해 준 화면을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자료집에 없어요. 저희 나중에 추가한 겁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 보시면은 저희하고 2번 통화해가지고 겨우 원인을 찾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나마 잘된 케이스라서 넣은 겁니다. 네. 그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세요. 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바쁘시거든요. 여러분들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천 명씩 이제 수강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셔야 되거든요. 훈련생들 지원해주시고 막 이러셔야 되기 때문에 전화 안 오고 그렇죠? 예, 그 아무것도 울리지 않는 훈련 기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렇게 이제 저희 소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훈련 품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요. 끝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 지금 아까 몇 페이지였지? 뭐 본인 인증 관련돼서 뭐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12페이지 우리 자료로는 12페이지 기준이죠. 요건 이제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뭐 이런 걸로 이제 저희 쪽에 전화가 많이 와요. 훈련 수강을 이제 등록을 했는데 사업장하고 위탁 계약을 하셔가지고 수강 등록을 했는데 훈련생이 뭐 핸드폰이 없어요. 뭐 핸드폰이 없고 이런 경우는 사실 훈련 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안들에서 미리 대처 방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수강 사업장하고 위탁 계약을 할 때 이 수강 사업장에는 훈련을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게 될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신 거예요. 만약에 원격 훈련인데 그 김치 공장하고 위탁 계약을 맺으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바일 수강 지원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모바일 수강 안 되는 곳 지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공장 안에 있는 PC가 한 대밖에 없어요. 집에 댁에 가시면은 PC가 없는 분들 많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수강하시고 막 이러면 나중에 경찰 조사받고 막 이러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잘 판단해서 그 위탁 사업장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훈련, 이 사업장은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막 위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